집에 돌아오는 길은 매일 비슷하다. 골목 가로등에 주황색 불이 하나둘 켜지고 차에서 내리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시동을 끄고도 한동안 차 안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라디오에서는 DJ가 사람들 사연을 읽어준다. 누군가는 연애 고민을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갓 태어난 아이 자랑을 한다. 창밖으로 우리 집 불이 보인다. 그 불빛을 보면서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한다. 난 왜 저 집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싫을까? 그러고도 결국엔 문을 연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띠띠띠 익숙한 소리가 나면 문이 열린다.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거실 불빛이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실로 향한다. 거기엔 늘 같은 모습이 있다. 소파에 반쯤 누워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보고 있는 아내. 동그란 조명에 비친 아내의 얼굴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과 어딘가 닮은 듯 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긴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여있고 트레이닝 복 바지는 무릎 부분이 늘어나 있다. 발밑에는 던져놓은 담요가 반쯤 구겨져 있다. 나를 보더니 아내는 눈을 휴대폰에서 떼지도 않고 말한다. 왔어. 말끝은 늘어지고 목소리는 힘이 없다. 그 한마디면 끝이다. 나는 어하고 대답할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신발장 위에 열쇠를 던져놓는다. 대답을 해도 안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현관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거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간다. 아내와 눈이 마주칠까봐 일부러 고개를 약간 돌린다. 사실은 마주치고 싶으면서도 마주치면 서로 어색해질까봐 피하게 되는 그런 눈길.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자연스럽다. 마치 내가 이럴 줄 알고 설계된 동선처럼.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먹고 남긴 그릇들이 올려져 있다. 밥은 반쯤 남아있고 반찬은 젓가락이 드나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이들 2명은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나 보다. 식탁에 나를 위한 밥그릇은 없다. 여기는 언제나 그렇다. 처음엔 서운했다. 왜 내 밥은 안 차려줄까?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도 일찍 들어오는 날도 늘 똑같았다. 아이들 밥은 챙기면서 내 밥은 없는 집.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밤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다. 이제는 거의 습관이 돼버렸다. 냉장고를 열고 남은 반찬들을 하나씩 꺼낸다. 김치통, 어제 먹다 남은 멸치볶음, 이름 모를 볶음 반찬.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서 밥솥을 연다. 밥은 뜨끈하진 않지만 아직 먹을만하다. 국자는 밥솥에 꽂혀있고 설거지통에는 아침에 쓴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나는 말없이 밥을 퍼서 내 그릇에 담는다. 숟가락을 꺼내는 서랍이 조금 뻑뻑해서 철컥 소리가 크게 난다. 그 소리에 거실에서 아내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떨군다. 그 순간이 눈에 들어온다. 나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저 소리가 나서 반사적으로 쳐다본 것 같은 눈빛.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다. 젓가락질을 하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아빠 이 반찬 맛있다. 난 그 작은 말들을 들으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욕을 먹고도 웃으면서 집에 돌아오곤 했다. 지금은 다르다. 문을 열면 아이들 방 문은 닫혀있고 거실에는 아내가 누워있고 나는 부엌과 식탁을 사이에 두고 혼자 밥을 먹는다. 입으로는 밥을 씹는데 마음은 텅 빈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만도 못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어온 뒤로 그 문장은 머릿속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손님이라도 오면 뭐라도 한 그릇 드세요 하며 상을 차리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집에서 매달 일정한 날짜에 돈이 입금되는 통장 같은 존재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한다. 물론 내가 행주를 짜다가 문득 저쪽 소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듣기 싫어진다. 아내가 보는 영상 속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장난치며 살아간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 집에서 제일 조용한 사람으로 남는다. 야, 애들은 밥 먹었어? 내가 일부러 목소리를 좀 키워 물어본다. 아내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한다. 아까 먹었어. 그래. 거기서 대화는 끝난다. 내 입에서 더 이상 나올 말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된 지는 꽤 오래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짚어보려 하면 기억이 흐릿하다. 아마 둘째가 태어나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집안의 돈 걱정이 늘고 서로 얼굴 보며 웃을 여유가 사라지던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대신 우리만 버리고 도망치지만 마. 그때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도망칠 데가 어딨어. 우리 집인데. 그 말을 했던 내가 이제는 이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제일 무거운 사람이 되었다. 밤이 되면 부부의 침대도 변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는 같은 이불을 덮고 붙어 잤다. 어느 겨울 난방이 잘 안 되던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채 떨던 그 밤도 있었다. 그러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자고 나는 다른 방에서 자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크고 나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다시 같은 침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번 멀어진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았다. 몸이 먼저 멀어지고 그 다음은 마음이 멀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 사라졌다. 내가 아내와 부부관계를 시도하려 했던 마지막 밤이 아직도 기억난다. 어느 날 사업이 좀 풀려서 기분이 좋던 날이었다. 괜히 밖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들어왔다. 이거 애들 잘 때 우리 먹자.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표정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고 조심스럽게 아내 옆에 앉았다. 요즘 당신 많이 힘들지?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렇지 뭐. 그러다가 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내의 손등을 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아내는 움찔했다. 그리고 내 손을 툭 떼어내며 말했다. 지금 그런 거 귀찮아. 피곤해.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크게 들렸다. 귀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몸이 굳어버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케이크 상자를 덮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다시는 손을 뻗지 않았다. 다시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밤은 멈춰버렸다. 밤이 멈추고 대화가 줄고 어느새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한 동거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래도 한동안은 노력했다. 마트 같이 갈래? 아, 귀찮아. 당신 혼자 다녀와. 동네라도 한 바퀴 돌까? 요즘 살도 찌는 것 같고. 나가기 싫어. 사람도 많고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당신 좋아하던 그 집 떡볶이 포장해 올까? 괜찮아. 먹기 싫어. 이런 대화들이 1년, 2년, 5년, 10년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포기하게 되었다. 물어봐야 뭐해. 또 싫다 할 텐데.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나는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그래, 그냥 혼자가 편하지. 혼자 다녀와.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마도 이 침묵이 너무 익숙해졌다고 느끼던 어느 밤이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를 한다고 문을 닫고 있고 아내는 역시나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나는 혼자 방에 들어와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결혼 생활이 맞나? 그 질문은 결국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는 게 나은 건 아닐까? 휴대폰을 집어들고 검색창에 손을 올렸다. 이혼. 두 글자를 치고 마지막 혼을 누르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마치 금기어를 검색하는 것 같은 죄책감. 동시에 숨통이 약간 트이는 것 같은 해방감. 이혼 관련 글들을 몇 개 읽어 내려가다 보니 비슷한 얘기들이 많다. 아이들 때문에 버틴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냥 참고 산다. 정말 나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더라.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도 화면을 끄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속마음을 대신 적어 놓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아버지다. 아이들한테 이혼한 아빠가 될 자신이 있나?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이다. 큰애는 고등학생, 작은애는 중학생. 사춘기 문턱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랑 아빠가 헤어진다는 이야기를 꺼낼 자신이 없다. 어릴 때 내 품에 안겨서 아빠 냄새나 하며 웃던 그 얼굴을 떠올리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 집에서 아버지이자 동시에 월급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사람이기 전에 이 집에 입금되는 돈이다. 아이들에게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아빠, 이번에 수학학원 옮기면 안 돼? 아빠, 나 새 핸드폰 사고 싶은데.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기보다 지갑으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 끝에는 어김없이 이혼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른다. 하지만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오늘까지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별것 아닌 장면에서 내 안에 쌓인 게 터져버렸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다. 역시나 거실에는 소파, 그 위에는 아내, 손에는 휴대폰. 이번에는 아내가 영상을 보며 크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날카롭게 귀에 박혔다. 그렇게 재밌어?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아내는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냥 유튜브. 평소 같았으면 여기서 대화를 끊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를 더 자극했다. 그래, 유튜브는 그렇게 재밌지. 나랑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아내가 휴대폰을 내려다보던 손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봤다. 뭐라고? 나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다. 나랑 말 한마디 하는 건 그렇게 귀찮으면서 유튜브는 하루 종일 보잖아. 마트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 산책하자고 해도 싫다. 밥 같이 먹자고 해도 싫다. 나는 여기서 뭘까 도대체.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일 뿐이야. 당신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루 종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관심도 없잖아. 내 밥은 안 챙겨줘도 괜찮아. 근데 말 한마디, 눈 한 번 마주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맞나 싶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수없이 반복했던 문장들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도 힘들었어. 처음 듣는 말이었다. 뭐가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으면서. 그 말은 분명 내 의도보다 더 날카롭게 튀어나갔다. 나도 모르게 비웃음 섞인 어조가 되어버렸다. 아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래.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 나도 내가 한심해. 근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 왜 이렇게 누워만 있는지, 뭐가 그렇게 하기 싫은지, 나한테 뭐가 있었는지 그거 물어봤냐고.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내가 안 물어봤어. 당신이 한 말은 늘 똑같았어. 같이 마트 갈래? 같이 어디 갈까? 같이 밥할까? 그건 나를 진짜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외로우니까, 당신이 힘드니까 옆에 누가 있으라고 부르는 거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나도 무너져 있었어. 애들 키우면서 당신 사업 힘들다고 해서 그거 같이 버티면서 나는 내 감정 다 눌러가며 살았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 근데 그때 당신이 한 말은 같이 마트 갈래? 같이 밥 먹자. 그게 전부였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서로가 조금씩 어긋난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둘 다 이미 많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힘없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이혼 생각 많이 했어. 아내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이내 다시 축 처졌다. 그랬겠지. 나도 가끔 생각했어. 근데 못하겠더라. 애들 생각하면. 나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으면 이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버틸만 했다. 마치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을까. 그날 밤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아내에게 등을 돌린 채로 말했다.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근데 한 번쯤은 진짜로 노력해보고 싶다. 당신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걸 나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나도.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드라마처럼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다. 여전히 아내는 소파에 있는 시간이 많고 여전히 나는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날이 많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먼저 물었다. 오늘 일은 어땠어? 너무 낯선 질문이라 잠깐 대답을 못했다. 그냥 뭐. 힘들지 뭐.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보다 조금 표정이 낫네.
그 말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오래된 얼음이 조금 녹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도 조금씩 달라지려고 했다. 마트 갈래? 대신 요즘은 뭐가 제일 힘들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는 않아? 조심스럽게 서툴게라도 물어보려고 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대답을 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그냥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여자로서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된 것 같아. 뭘 해도 틀릴 것 같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치 내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나도 그랬으니까.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아직 서툴다.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잘 모른다. 가끔은 다시 예전처럼 싸늘한 말들이 오가기도 하고 다시 며칠씩 말이 줄어들기도 한다. 그러면 나는 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그 단어는 여전히 내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마치 비상구처럼 존재한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건 그 비상구로 바로 뛰쳐나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문 밖으로 도망치기보다 문 안에서 싸워보고 싶다는 마음.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반쯤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오늘도 나가? 일찍 나가야 해서. 신발을 신다가 나는 이상하게도 그동안 잘하지 않던 말을 하고 싶어졌다. 나 다녀올게. 아내가 잠깐 나를 보더니 예전보다 조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다녀와. 그 한마디가 뭐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래전 신혼 때 아내가 문 앞까지 나와 다녀와 하며 손을 흔들어 주던 그 모습을 떠올렸다. 비록 지금은 그때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은, 정말 아주 조금은 그 시절의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다. 나는 오늘도 돈을 벌러 집을 나선다. 여전히 이 집에서 내 역할은 외벌이 가장일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집 안에서도 다시 사람으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이자 월급이자 동시에 한 사람의 남편으로.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정말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받아들일 날이 올 수도 있다. 아니면 겨우겨우 서로의 손을 다시 잡고 버텨내는 날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이 집 안에서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문 밖으로 나가 일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진짜로 문 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바라본다.